안녕하세요. 배약사와 함께하는 120세 장수TV의 약사 배철영입니다. 오늘은 120세 장수TV의 첫 강의로 많은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꿀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 하루 중 우리의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그 변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 식빵에 달달한 잼을 발라서 드시게 되면, 즉 고탄수화물을 듬뿍 드시면 혈당이 90, 100 정도에 있던 기저혈당이 쭉 올라가서 순식간에 짧은 시간 안에 200 이상 이렇게 급히 올라갔다가 한 1시간 반가량 지나면 다시 정상 가까이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식사를 한 후에 혈당이 180ml 이상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식사 후에 혈당이 식사 전보다 60mg 이상 올라가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하루 중에 혈당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혈당이 급히 올라갔다가 거기에 맞추어서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다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지나면 정상치로 돌아와서 식사 전까지 꾸준히 유지되다가 다음 식사하면 다시 올라가기를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3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하는 혈당이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른 체형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포도당의 항상성에 의해서 그 혈당이 정상 범위인 70ml에서 140ml 사이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하루 24시간 중에 한 1% 정도 특별히 비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매우 달달한 음식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140에서 180ml까지 올라가곤 합니다. 180ml 이상의 혈당 스파이크는 일반인들은 잘 나타나질 않고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당뇨를 갖고 계시거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을 우습게 생각하시거나 식이요법을 철저히 안 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혈당이 아주 위험하게 200 이상, 200, 300 이렇게 고혈당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혈당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당뇨병도 악화될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를 느끼면서 3다 현상의 당뇨 현상이 심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당뇨병이 악화되어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참고로 운동을 많이 하고 포도당 내성이 뛰어난 사람은 식사를 하더라도 조금밖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렇게 혈당이 정상으로 내려가면서 합병증도 생기지 않고 건강관리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단 가장 기본이 되는 식물성 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성 식품은 당 지수가 55 이하로 낮고 식이섬유와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제, 그리고 건강에 좋은 파이토케미컬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푸른잎 채소, 콩, 견과류, 보리, 귀리, 통곡물 등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아보카도 또한 대단히 유익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달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미네랄과 항산화제, 비타민,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일 또한 혈당 관리에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좋은 당뇨에 도움이 되는 3가지 푸른잎 채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브로콜리로, 브로콜리는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고 건강에 좋은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요즘
대단히 유명해지고 있는 NMN. NMN은 노화 방지를 하고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하버드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발표한 노화 방지에 대한 기전을 살펴보면 우리 몸속에 있는 장수 유전자인 설투인을 활성화하는 메인 성분으로서 NMN이 대단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NMN을 드시면 기력 회복도 되고 노화 방지도 되면서 성인병 예방과 특히 당뇨병 개선에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NMN 외에도 설포라판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는데 이 또한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서 당뇨병 예방과 혈당 관리에 대단히 도움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다 성장한 브로콜리보다는 새싹 브로콜리가 더 성분을 좋은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갖고 있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알려진 푸른잎 채소 중에 유명한 시금치. 시금치도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 특히 엽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칼륨, 아연 등 미네랄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서 당 지수가 거의 제로입니다. 해서 시금치를 드시면 포만감이 제공되고 체중 감소 효과도 있으면서 혈당 관리에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푸른잎 채소 세 번째, 칼리플라워.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심장에 좋은 파이토케미칼을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 감소와 당뇨병 개선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콩과 견과류에는 적당한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고 당 지수도 매우 낮아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콩류에는 콩과 두부와 더불어서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노인들이 쉽게 앓게 되는 근감소증 예방에 대단히 도움이 되고 또한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제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 개선과 성인병 예방에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콩과 견과류 당 지수를 살펴보면 렌즈콩 당 지수는 42, 강낭콩 당 지수는 40, 병아리콩 당 지수는 37, 녹두콩 당 지수는 36, 그리고 혼합 견과류는 24. 당 지수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럼 당 지수가 뭐냐? 당 지수 혹은 혈당 지수라고도 하고 영어로 Glycemic Index라고 하는데요. GI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당 지수는 포도당 50g을 먹고 2시간 동안 혈당이 올랐다 내려가는 정상치로 회복되는 동안에 혈당이 올랐던 면적을 도표에서 보시듯이 푸르게 표시한 면적을 100으로 기준을 잡고 특정 음식을 50g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수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당 지수가 70 이상이 되면 고혈당 지수로 분류를 하고 55 이하면 저혈당 지수로 분류를 하는데 즉 56에서 69 사이를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70 이상을 살펴보면 흰 쌀밥이 89, 구운 감자가 88, 구운 고구마도 88, 과자 쿠키가 86, 마트에서 판매하는 인스턴트용 오트밀은 82, 시리얼 콘플레이크가 80, 으깬 감자, 메시드 감자가 77, 하얀 식빵이 73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감자보다 고구마가 다소 더 달달하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당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구운 감자와 구운 고구마는 같이 88인데 다른 으깬 감자 77, 삶은 감자 73, 프렌치 프라이 65인데 삶은 고구마는 46으로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에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고 또 베타카로틴 같은 좋은 파이토케미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색 고구마는 블루존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오키나와 주민들의 주식으로 먹고 있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즉 삶은 고구마와 당근 삶은 것은 굉장히 혈당 관리에 좋고
식사 대용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간식으로도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당 지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아침에 시리얼, 콘플레이크 시리얼을 먹고 혈당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점심때 식빵을 먹고 저녁에 흰 쌀밥을 따끈하게 드시면 혈당이 3번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하는데 상당히 높이 올라가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아침에 옛날 방식으로 강철 컷 귀리를 죽으로 해서 드시고, 점심때는 흰 식빵 대신 호밀빵이나 잡곡빵을 드시고, 저녁으로 따뜻한 쌀밥 대신 삶은 고구마나 삶은 당근을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지고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서 초록색으로 변화하는 도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박. 호박은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히 베타카로틴과 폴리사카라이드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 감소뿐만 아니라 성인병 예방에 대단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멕시코, 이란, 중국 등에서는 당뇨병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민간요법으로 호박과 호박씨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박은 혈당 개선과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에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덩어리입니다. 지방을 상당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그 지방이 에너지만 공급하는 지방이 아니고요. 이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주 성분으로는 올레익 애시드가 60-70% 포함이 되어 있고요. 리놀레익 애시드와 리놀레익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가 조금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건강관리에 아주 좋은 불포화 지방산 올레익 애시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좋은 성분 덕택으로 혈당 관리와 당뇨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보카도 한 개의 함유 성분을 검토해보면 아보카도 한 개가 약 150g 되고요. 칼로리는 240칼로리가 되는데 함유하고 있는 탄수화물은 12g, 식이섬유는 10g 정도 됩니다. 하지만 지방이 22g, 단백질이 3g인데 이 지방이 대부분이 몸에 좋은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하루 아보카도 반에 반 개, 4분의 1개씩만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감소되고 염증이 감소되며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혈당 개선, 당뇨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입니다. 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당 지수가 10에서 20 정도 되어 있고요. 영양소가 미네랄뿐만 아니라 비타민 D, 비타민 B 등 건강 영양소가 무척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타글루칸 같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첫째로 장 기능 개선 효과, 변비가 개선되고 체중이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통곡물, 통귀리는 42, 보리는 22에서 35로 당 지수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면서도 귀리와 보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덕택으로 혈당이 개선되고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면서 당뇨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스턴트 귀리, 오트밀에는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이섬유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셀룰로즈라고 알고 있는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소화가 되지를 않고 식사를 하면 대변으로 배설이 되겠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에는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 등이 있는데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한 식품으로는 현미, 통밀, 옥수수, 브로콜리, 양배추,
견과류, 또한 씨앗류, 콩껍질, 감자껍질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은 버섯, 귀리 등등이 있는데, 우선 버섯, 귀리, 보리 안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그리고 사과, 복숭아, 감귤, 배 등 과일류에 많이 들어있는 펙틴, 차전자피에 들어있는 사일리움, 그리고 치크리에 들어있는 이눌린 등이 되겠습니다. 그 식이섬유의 효과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효과가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 둘 다 드시면은 음식을 위장에 오래 머물게 하면서 포만감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식사량이 감소되어 체중 감소 효과를 유발합니다. 또한 장에서는 수분을 흡수를 해서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켜서 변비를 개선하고 장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차전자피는 드시게 되면 물과 더불어서 부피가 약 20배로 팽창하여 변비 개선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당뇨병 예방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수용성보다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의 효과를 살펴보면 식이섬유는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위장에 오래 머물게 하여 포도당이 장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흡수되게 합니다. 즉, 도표에서 보여드리듯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탄수화물만 먹으면 쉽게 소화되어 한꺼번에 포도당이 장에서 흡수되는데, 탄수화물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식이섬유와 보라색으로 표시된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먹으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식이섬유가 위장을 도포하여 탄수화물의 소화를 지연시키고 장으로 포도당 흡수가 서서히 진행되게 합니다. 이렇게 식이섬유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조금씩 포도당이 흡수되면 장내 L세포에서 GLP-1을 계속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해서 GLP-1의 효과가 증진되는데, GLP-1의 효과는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혈당을 감소시키며 체중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당뇨 환자들은 GLP-1에 대해서 많이 들어들 보셨을 텐데요. 그 GLP-1의 효과를 살펴보면 GLP-1은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해서 이 GLP-1이 장에서 분비가 되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혈당 감소를 유발하고요. 또한 위에 음식을 머물게 해서 식사를 적게 하고, 또한 GLP-1이 뇌에 포만감을 제공해서 식욕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중 감소 효과가 오게 되고요. GLP-1이 계속 분비가 되면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고 당뇨병 예방 및 체중 감소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GLP-1은 반감기가 대단히 짧습니다. 짧게는 1, 2분, 길어야 6, 7분 되기 때문에 이 GLP-1의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가 됨으로 해서 GLP-1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혈당 관리에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도마뱀 침에서 발견한 GLP-1 아고니스트 유사체가 발견되어서 당뇨약으로 연구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빅토자라는 약이 GLP-1 유사체 중에서는 최초로 FDA 승인을 당뇨병 치료약으로 승인이 되었고, 더불어서 당뇨병 치료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 효과가 뛰어나서 같은 성분인데 함량을 조금 높여서 삭센다라는 이름으로 비만 치료제로 2014년 출시되었습니다. 이 삭센다는 하루에 한 번씩 맞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의하여 GLP-1 유사체 중에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오젬픽이라는 당뇨병 치료약이 2017년도에 출시되었는데, 이 세마글루타이드는 GLP-1 유사체 중에서 반감기가 165시간 정도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또한 함량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같은 세마글루타이드가 0.25ml, 0.5ml, 0.75ml, 1.5ml, 2.4ml 등 5가지 함량으로 해서 위고비라고 비만 치료 특효약으로 지금 2021년부터 출시되어서 비만 환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있습니다.
이렇듯 GLP-1 생성을 촉진하는 고령성 식이섬유는 당뇨병 개선에 대단히 효과가 좋고요. 반면 수용성 식이섬유의 효과를 살펴보면 당뇨병 개선하는 데도 도움은 되지만 그보다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훨씬 큽니다. 2023년도에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은 약 14,500명의 참가자가 여기에 참여를 하였는데 당뇨병 환자, 고지혈증 환자, 그리고 비만 환자 및 정상인들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대규모 연구에 의해서 검토해 본 결과 수용성 식이섬유를 하루에 5g씩 꾸준히 드시면 LDL 콜레스테롤이 6mg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더 많은 양의 수용성 식이섬유를 드시게 되면 더 많은 LDL 콜레스테롤 감소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콜레스테롤 감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영상에서 보여드리듯이 콜레스테롤과 담즙산과 결합해서 대변으로 배설을 촉진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없다면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들어올 때 담즙산이 담낭에서 분비가 되어서 간 문맥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촉진을 합니다. 하지만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으면 콜레스테롤 흡수를 차단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담즙산과 결합을 해서 담즙산도 간 문맥을 통한 재흡수를 차단하기 때문에 담즙산의 농도가 감소하고요. 담즙산이 부족해지면 지방 소화를 위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이용하여 담즙산을 새롭게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더욱 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 체중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감소와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인슐린 민감도 개선 등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식이섬유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25에서 30g 정도를 드시기를 추천하고 있고요. 미국 당뇨병 영양학회에서는 여자는 하루 식이섬유 25g, 남자는 식이섬유 38g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식으로 달달한 빵이나 쿠키를 드시기보다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당근, 사과, 감귤 등을 드시면 혈당 관리에 대단히 도움이 되고 영양소도 많이 드시게 돼서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은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뇨에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안 먹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꽤나 들어있긴 하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제, 거기다가 노화 방지하는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안토시아닌 등등 좋은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달달한 과일을 먹음으로 해서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악영향보다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병 관리에 도움뿐만 아니라 성인병 예방 및 노화 방지에 굉장히 도움되는 게 과일입니다. 그래서 과일 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과일 중에 특별히 달달한 과일이 있습니다. 수박, 복숭아, 사과, 포도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당뇨협회와 미국 당뇨병협회에서 추천하는 과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살펴보면 당도가 조금 높은 과일은 조금씩 나누어서 하루에 두세 번씩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수박은 한 조각, 사과는 3분의 1조각, 포도는 15알에서 20알, 바나나는 반개, 딸기는 7개 정도로 해서 하루에 두세 번씩 나누어서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어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특히 베리류, 블루베리, 로즈베리, 블랙베리, 스트로베리, 딸기 등은 더욱 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등 파이토케미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인슐린 민감도 개선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암을 유발하는 프리 라디칼 데미지를 감소시켜서 면역 증강과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브로콜리와 블루베리는 시니어들에게 최고의 음식으로 베리류도 많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네, 다음은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계란과 생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란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한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당 지수가 거의 제로입니다. 해서 당뇨병 관리와 성인병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고, 특히 콩과 두부와 함께 계란은 근감소증 예방에도 대단히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계란을 기피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있듯이 1984년도 타임지 표지에 울상이 된 계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는 계란 노른자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안 좋다는 기사가 실려서 한동안 계란을 기피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계란 안에는 좋은 영양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게 되는 콜레스테롤은 간으로 가서 지방 대사를 거치면서 VLDL, LDL, 콜레스테롤 배달 등등 그러한 경로가 과학적으로 규명이 됨과 동시에 계란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규명이 되었습니다. 해서 계란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에는 전혀 나쁜 영향이 없다. 즉 계란을 10개까지 먹어도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악영향은 없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고요. 해서 1999년도에 타임지 표지에 활짝 웃는 계란이 다시 실렸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탕 먹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루에 계란 1개에서 3개씩 섭취를 하면 당뇨병 관리에도 좋고 성인병 예방에 좋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서 계란 1개의 함유량을 성분 비교를 해보면 계란 1개가 약 70칼로리를 갖고 있고요. 단백질은 6g이고 당 지수는 거의 제로입니다. 또한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어서 계란을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매일 하루 1개씩 드시면 공복 혈당이 4.4% 감소되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즉 계란은 당뇨병 개선과 근감소증 예방에 대단히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생선이 아주 좋은데요. 생선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건강에 좋은 최고의 단백질입니다. 특히 생선에는 EPA, DHA 같은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생선으로는 정어리, 고등어, 멸치, 연어, 삼치, 참치 등이 있겠습니다. 오메가3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ALA, EPA, DHA, 알파 리놀레닉 애시드, 에이코자 펜테노익 애시드, 도코자 헥세노익 애시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ALA, EPA, DHA 3가지 다 다중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다중불포화 지방산은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강을 조절하는 생체 조절 인자로 역할을 합니다. 해서 대단히 건강에 좋은 중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ALA, 즉 식물에서 추출되는 오메가3인 ALA는 아마씨유, 호두, 대마종자유 등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EPA와 DHA는 생선에서 많이 추출이 되는데 특히 차가운 바다에서 자라는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자라는 미세 조류에도 EPA와 DHA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선 오메가3, EPA와 DHA의 효능을 살펴보면 우선 EPA와 DHA는 염증 감소 효과가 뛰어나고
중성지방을 감소하는 효과가 대단히 뛰어나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 증세가 있는 분들한테는 특효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도 뛰어나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뛰어나고 심혈관 질환 감소에 확실한 효과가 있으며 인지력 상승 효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복 혈당도 감소되고 당화 혈색소도 개선되어 당뇨병 예방 및 개선에 좋을 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 효과도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선을 많이 섭취해서 오메가3가 높아지면 미국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심장병 등 6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84,000명 정도를 사망으로부터 예방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선 오메가3 지수가 높으면 심장병으로 인한 돌연사가 90% 감소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많이 먹는 국가들은 오메가 지수가 높은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오메가 지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에서 10.5% 사이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 국민들은 오메가3 지수가 4.0% 근처입니다. 해서 한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미국보다 7년 더 긴 이유 중에 하나가 생선을 많이 먹어서 오메가3 효능이 가장 크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선은 당뇨병 관리뿐만 아니라 성인병 예방과 건강 장수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현상으로 방치하면 고혈당에 노출되고 당뇨병이 악화되면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적절한 혈당 관리를 하시려면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해서 푸른잎 채소, 콩, 견과류, 버섯, 통곡물, 과일 등 식이섬유와 항산화제를 많이 함유한 식물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계란과 생선 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특히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당뇨병 관리뿐만 아니고 성인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건강 수명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건강한 식단과 더불어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고 무엇보다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걷거나 움직이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활기찬 장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2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배학사와 함께하는 120세 장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